아마도 기존의 40mm PRX가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벌크업을 하면은 이런 외모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잘 가꿔진 식스팩처럼 느껴지는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첫인상입니다.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포츠 시계와 레트로풍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시계 팬들이 갖고 있는 양대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계는 둘을 결합해 놓은 데다가 그런 것 치고 가격 책정도 경쟁력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나오기 한참 전부터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드디어 출시된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과연 높은 기대만큼 좋은 시계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PRX 시리즈는 쿼츠 모델이든 파워매틱 80 모델이든 얇은 시계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두께를 포기한 대신에 좀 더 선이 굵어진 인상과 강렬해진 존재감을 얻었습니다. 두께가 14.5mm까지 올라간 만큼 크기도 그에 상응하게 42mm로 커졌습니다. 당연히 무게도 184g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묵직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기존의 40mm PRX에 비해서 사이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의 밸런스는 오히려 더 좋아져서 손목에 올렸을 때 넘친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16.2cm 이상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고 두꺼운 시계에 딱히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시계의 사이즈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테일가는 22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스위스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500만원 전후에서 1000만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특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홍보의 부족 탓인지 이상하게도 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온 모델들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가 200만원대 스위스제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는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시계들도 벨주 7750이나 벨주 7753을 엔진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계의 엔진이 보다 높은 가격대에 있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보다 처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더 나은 점이 많습니다. 벨주 7753을 수정한 A05.H31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진동수를 시간당 28,800회로 유지하면서도 파워 리저브를 기존의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진동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한 파워매틱 80과 비교해서도 20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사파이어 디스플레이백을 통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장식마저도 이 가격대 스위스제 크로노그래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꽤 화려하게 꾸렸습니다. 브릿지에는 큼직큼직한 페를라주 패턴을 집어넣었고요. 검은색의 로터는 스켈레톤화해서 무브먼트를 관찰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 럭셔리 크로노그래프에서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컬럼 휠이 아니라 캠 방식으로 구동하는 건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크로노그래프를 구동하고 멈추고 리셋하는 것까지 뒷면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멋진 부분입니다. 단방향 로터를 채택한 무브먼트라서 시계를 세게 흔들면 저항이 걸려있지 않은 방향으로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저는 드레시한 크로노그래프가 이렇게 웅웅거리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스포츠 시계에서는 이런 웅웅거림이 시계가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티소의 두 가지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X가 다른 럭셔리 시계를 카피한 모델이 아니라 70년대 말 티소가 내놓았던 일체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계승해서 거의 그대로 다시 내놓은 시리즈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티소의 역사적인 아카이브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티소가 꽤 괜찮은 크로노그래프 메이커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스와치 그룹의 전신이 된 게 1930년에 결성된 티소와 오메가의 파트너십인 SSIH입니다. 2년 뒤부터는 르마니아라는 유명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제조사도 SSIH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30년대와 40년대에 티소와 오메가의 크로노그래프들은 르마니아에서 나온 동일한 무브먼트를 장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디자인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때로 오메가의 이름이 다이얼에 같이 프린트되기도 한 1930년대와 40년대의 텔레미터 크로노그래프들이나 초창기 문화치와
같은 321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으로 유명한 모델 번호 6216 크로노그래프는 지금도 빈티지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그래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티소가 언제부터 기계식 크로노그래프를 만들었다고 갑자기 값비싼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내놓은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된 이야기니까 바로잡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티소는 원래부터 크로노그래프 명가였습니다. 기존의 PR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316L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전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과 모서리 부분에만 폴리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케이스가 커지면서 베젤의 높이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인지 폴리시 된 부분이 좀 더 도드라지고 깊어졌고 결과적으로 더 고급스러워진 인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두께에 걸맞게 브레이슬릿도 이번에는 살짝 더 두껍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냥 펼쳐져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손목 위에 올려봤을 때 좀 더 깊이감과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가격에 비해 여전히 훌륭한 피니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존의 PRX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간 만큼 케이스의 피니시에서도 좀 더 특별한 무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PRX에서 X가 10기압 방수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시계도 100m의 방수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벼운 물놀이 정도에서는 문제가 없는 방수 성능일 겁니다. 케이스의 형태와도 잘 어울리고 누르기도 좋은 큼직한 블록 형태의 푸셔 사이에 T 이니셜이 각인된 용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무반사 처리가 잘 되어 있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아래로는 역대급으로 잘생긴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이 보입니다. 60년대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에서 많이 보던 검증된 369 레이아웃에다 PRX의 기존 다이얼을 성공적으로 엮어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첫인상이 시원하고 단정하다고 느낄 듯합니다. 색상 선택도 환상적인데요. 첫 번째 옵션으로 금색의 인덱스와 시분침을 가진 흰색 다이얼과 카운터 조합의 팬더 버전이 있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는 은색의 인덱스와 시분침을 가진 파란색 다이얼과 흰색 카운터 조합의 역팬더 버전이 있습니다. 두 다이얼 모두 클래식함과 스포티함을 다 갖추고 있어서 어떤 옷차림에나 다 잘 어울릴 거라 예상해 봅니다. 그동안 티소의 반듯반듯한 새 로고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서브 다이얼의 정갈한 폰트와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의 챕터링과 메인 다이얼의 챕터링이 동일한 방식으로 입체감 있게 표현된 디테일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파워매틱 80의 다이얼에는 썬버스트 처리가 된 와플 패턴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의 다이얼에는 원조 PRX와 마찬가지로 버티컬 브러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PRX 시리즈의 오리지널리티와 자존심을 세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선택입니다. 기존의 PRX와 마찬가지 형태의 아플리케 인덱스와 시분 초침을 채택했는데요. 아플리케 인덱스가 아주 가늘어서 놓치기 쉬운 디테일이지만은 가만 보면은 브러쉬와 폴리시 두 가지 피니시 방식을 교차해서 빛을 더 잘 머금을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분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피니시 방식을 교차하고 각가지 주어서 빛을 더 다양하게 머금을 수 있게 했고요. 이 다이얼에서 유일하게 아쉬운 건 물론 퀄리티가 높은 다이얼입니다만은 4시 30분 방향에 삐뚤게 배치된 날짜창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넣을 거라면 차라리 생략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날짜를 세팅하는 방식도 영 불편한데요. 이 시계는 10시 방향에 있는 은닉된 푸셔를 이용해서 날짜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크라운은 0단계에서 수동 감기를 통해서 동력을 주거나 1단계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날짜를 조정하려면 푸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PRX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야광은 적용 면적이 넓지 않아서 아주 탁월한 밝기와 지속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선호도가 높은 민트색 야광을 적용했다는 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시계로서 기본적인 기능은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슬릿에는 퀵 릴리즈 바가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가죽 스트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기존의 PRX 시리즈의 관례를 보건대 이 모델도 조만간 교체가 가능한 비금속 스트랩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이 브레이슬릿은 푸시핀 방식의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조각보다 길이가 짧은 조각이 있어서 미세 조정은 없지만 꽤 섬세한 길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푸셔가 있는 버터플라이 방식의 클래스프라서 탈착은 아주 편리합니다.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와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라는 두 가지 로망을 200여만 원의 예산에서 한꺼번에 충족시켜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조작하기 힘든 날짜 기능 정도를 빼면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35mm 쿼츠 PRX가 가장 오리지널에 가까운 PRX였다면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가장 고급스러운 궁극의 PRX라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는 아무래도 향후의 정비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국에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어서 AS 문의나 접수도 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적어도 단기간 안에는 망할 것 같지 않은 티소의 제품이라는 게 이 시계를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 모델이 성공해서 티소가 1940년대 못지않은 크로노그래프 명가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새로 나온 PRX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 전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